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39쪽이 되겠죠. 자, 이 원가 방식에 있어서의 원가법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가법은 항상 이 개념도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고 우리가 또 작년에 출제를 했었죠. 자, 이 원가법은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때 관련해서 이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자, 이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이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원가법이죠. 자, 이 감가 이 수정액 또는 우리가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죠. 이 감가 수정액, 이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은 구하였는데, 이때 원가법에서 구한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이 바로 이 적산 가액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재조달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자, 이 재조달 원가인데, 재조달 원가는 이 신축 시점이 아니죠. 다시 조달하는 비용인데 이 신축 시점이 아니라 이 기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대상 물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물리적으로 동일한, 이게 포인트죠. 자, 이 물리적으로 동일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재생산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재생산 원가 또는 우리가 복제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인데 이제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대치 원가가 아니라 재생산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2번 틀렸고, 3번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 경제적 효용의 유사성을 중시하는 것은 이 복제 원가가 아니라 바로 이 대체 원가 또는 대체 비용 또는 대치 원가라고 하죠. 이 대체 원가, 대체 비용, 대치 원가인데, 이것은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대상 건물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따라서 효용 측면의 원가로서 경제적 효용의 유사성을 중시하죠. 대체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3번 틀렸고, 건축물 신축 시에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복제 원가가 대치 원가보다 더 커진다. 자, 대치 원가는 이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손실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에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 원가가 대체 원가보다 커집니다. 4번 정답. 재조달 원가를 대치 원가로 구할 경우에 감가 수정 시 별도로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바로 기능적입니다.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에 대한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말하고, 자가 건설인 경우에 재조달 원가는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 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기준이죠. 이 산정, 이 기준에 있어서 일반 건축물, 자, 일반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죠. 자, 이 건축물,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도급, 우리가 가격 기준이죠. 이 도급 가격을 기준 원칙입니다. 이 도급 가격 기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도급 가격을 한 것처럼 구해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하더라도 재조달 원가는 이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왜? 도급 가격 기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 구할 경우는 물리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다니까 틀렸죠. 이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는데, 자, 이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자, 이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이 원자재라든지 노동력을 투입한 직접 공사 비용이 있고, 또 우리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은 이 도급 우리가 가격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 이 수급인에 있어서의 적정 이윤, 이 개발업자, 이 수급인에 있어서의 적정한 이윤, 이 개발 이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이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죠. 여기다가 우리 도급인이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등기비용, 이자비용, 세금 이런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또 더해주면 되겠죠. 수급인의 적정 이윤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4번 틀렸고,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 효용일 때는 바로 뭐죠? 대체 원가입니다. 복제 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얼마나?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인데, 자,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의 연면적이 1450제곱미터입니다.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역을 보면은 직접 공사비가 3억 원, 간접 공사비가 3천만 원이니까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3억 3천만 원이죠. 이 수급인 개발업자의 이윤이 7천만 원 더해줬더니 이 표준적 건설비가 4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우선은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얼마가 나왔죠? 지금 4억 원이 나왔죠. 이 4억 원에서 20년 전 건축비 주수를 100으로 봤는데 20년 동안 건축비가 45% 올랐네요. 145. 자, 이 우리가 관련해서 시점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나눠줘야겠죠? 우리가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니까 연면적 1450제곱미터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자, 요거 공 두 개 없어지니까 4,400만 원에 요거 400만 원에 140 없어지죠. 400만 원을 공으로 하나 나눠주면 40만 원이겠네요. 제곱미터당 40만 원이 되겠죠. 제곱미터당 40만 원. 자, 제곱미터당 40만 원이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기본적 요 구하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한 문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거 우리가 2번 20회, 25회 계산 문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원가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반 건축물의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적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구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재조달 원가는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이 재생산 원가와
대상 부동산과 기능 면에서는 동일하나 디자인, 재료 등은 최신의 것으로 구하는 대치 원가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 연수를 기초로 하는 정액법. 자, 감가 우리가 수정과 관련한 내용이죠. 자, 이 감가 우리가 수정과 관련해서 이 감가 수정 방법이 있죠. 자, 여러분이 감가 수정 방법. 자, 이 감가 수정에 있어서의 방법은 이 내용연수,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죠. 자, 내용연수는 이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자, 이 경제적 이 내용연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정액법, 그리고 정율법, 상환, 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구성 부분의 상태를 조사하는 또 뭐가 있죠? 관찰, 감가법 또는 관찰 상태법이라고 하죠. 관찰 감가법이 또 있고 또 이때 양자의 방법을 병용하는 것이 우리가 좋다. 이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인데, 자, 요 두 가지는 실제에 있어서의 감가, 실제에 있어서의 감가고,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이론적 측면에서 구한 이 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병용하면은 좀 더 어떻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할 요인이 있을 때 감가하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 하는데, 감가에는 세 가지 감가가 있죠. 우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감가 이 요인으로서는 내부적 감가, 자, 이 내부적 감가 요인인 우리가 물리적 감가 그리고 기능적 감가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감가 요인 또 이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고 또 이 외부적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감가 요인으로서는 이 경제적 우리가 감가 요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은 경관윤수. 자, 이 평가에서는 감가 이제 수정을 하고 기업 회계 이론에서는 감가 상각이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우선은 이 장래 우리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죠. 감가 수정은 이 경제적 이 내용 연수를 기준합니다. 자,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우리는 장래 보존 연수 또는 잔존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 또는 장래 보존 연수, 이 잔존 내용 연수, 장래 보존 연수에 이걸 중시하는 것은 감가 수정이고, 우리가 이 세법상에 정해진 법정 우리가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우리는 경관 연수를 중시하는 것은 감가 상각입니다. 바뀌었죠. 따라서 5번 지문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뀐 내용이죠. 자, 6번 회계 목적에 있어서의 감가 상각. 자, 이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의 차이를 기술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자, 이 감가 상각은 회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비용을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이 손익계산 비용 배분 시에 있어서의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같은 부동산 평가에서 이 감가상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이 감가수정 이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는 질문. 대상 부동산 자체와는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 발생하는 가치 손실분을 이 경제적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자, 감가상각은 건물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평가 시에 있어서의 감가수정은 건물에 있어서의 재생산 비용, 이 재조달 원가를 기준을 하죠. 기준도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이 두 부분이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이 감가수정은 대상 부동산에서 실제로 발생한 가치상의 손실과 감가액은 항상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경제적 감가란 인근 지역의 쇠퇴, 또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 감퇴에서 발생한 감가로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유용성, 효용이죠. 동일한 유용성, 효용을 갖는 부동산을 최신의 재료와 디자인에서 신축하는 비용은 대체원가, 재생산 원가가 아니라 대체원가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토지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 부대비용 합산하에 계산한다니까 틀렸죠. 자, 이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토지는 재생산이 가능한 이 조성지, 매립지입니다. 그럼 조성, 매립을 하려면은 이 자연적인 있는 상태, 그대로 이 토지, 이 소지가 있죠. 이 소지에 있어서의 취득 가격, 이 내용이 빠졌죠. 이 소지의 취득 가격에 대해서 당해 조성, 매립하는 데 소요되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 통상적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 되죠. 이 소지 취득 가격이 빠졌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이 건축 관련 모든 항목에 대해서 투입되는 원자재와 노동량을 세세히 조사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총량조사법이죠. 총량조사법, 예? 총량조사법 또는 총가격적산법이죠. 그래서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 아니라 이 총가격적산법 또는 총량조사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틀렸고, 5번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서 현재가 아니라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죠. 감가 수정에 뭐가 나왔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5번 틀린 지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은 것은, 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기준이지만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회계 목적에 있어서의 이 관찰감가법,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감가수정은 인정을 하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체감상각법이죠. 그래서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한데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죠. 그래서 이 체감상각법입니다. 자, 체감을 한다. 그래서 이 디귿은 맞는 지문. 네 번째, 감가수정에서의 감가 요인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감가 수정할 때의 내용연수는 우리 뭐죠?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기역 디귿 니을이 맞네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데, 자,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30,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이니까 5년 지났죠.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가 2억 원,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 시의 잔존가치율은 우리가 몇 프로? 우리가 10%가 주어졌다. 자,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냐? 자, 이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정액법에서는. 자, 우선은 이 재조달 원가에서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이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되겠죠. 자, 이때 잔존 가치율. 자, 이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치율은 이 재조달 원가에서 이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재조달 원가가 2억 원인데 2억 원에 몇 프로? 10%, 0.1이니까 잔존 가격은 2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재조달 원가 2억 원에서 얼마를 빼겠죠? 2천만 원 잔존 가격을 뺀 것을 얼마로 나눠주면 된다? 50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억 8천만 원을 공 하나 주면 1,8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5, 3, 5, 6, 360만 원이 되겠죠. 자, 연 360만 원이 매년의 감가액입니다. 자, 그러면 감가 수정액. 자, 구하고자 하는 감가 수정액이죠. 이 감가 수정액 또는 이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 360만 원. 매년의 감가액의 몇 년? 경과년수 몇 년? 5년이 나와 있죠. 자, 경과년수 5년을 곱해줬더니 얼마죠? 우리는 1,8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1,800만 원. 자, 1,800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 수정액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인데 이 정액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겠죠.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균등삼각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사항을 근거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시오. 단 재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은 기준 시점에서의 비용으로 본다. 자, 직접 공사비 얼마? 이 직접 공사비인데 표준적. 자, 이 표준적 이 건설 비용에는 직접 공사비 10억 원. 자, 직접 공사비 10억 원에다가 또 간접 공사비 2억 5천만 원. 이 또 주어졌죠. 2억 5천만 원이 주어졌고 수급인의 이윤이 직접 공사비의 10%. 자, 직접 공사비의 우리가 10% 얼마죠? 10% 0.1이니까 1억 원. 자, 1억 원이 우리가 수급인의 이윤. 여기다가 우리가 또 통상적인 이 부대 비용은 또 직접 공사비의 몇 프로? 5%. 0.05죠. 5% 곱해주니까 얼마죠? 5천만 원. 이거는 5천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다 더해주면은 이 재조달 원가가 14억 원이 나오겠죠. 이 14억 원이 바로 재조달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적 건설비에 통상적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은 재조달 원가가 14억 원인데 준공연도는 2011년 10월 26일이고 기준 시점은 2013년 10월 26일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했죠. 잔존 내용연수는 48년. 자, 여러분이 2년이 경과했습니다. 자, 2년이 지금 경과를 했고 이 기준 시점에서 잔존 내용연수가 48년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몇 년이 있죠? 50년이 되겠죠. 2년과 48년 더해줬더니 50년이 경제적 내용연수가 되겠습니다. 잔존가치율은 0%라는 것은 잔존가격은 제로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매년의 감가액부터 구해보면은, 자,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 14억 원에서 잔존가격 제로, 잔존가치율이 0%니까 제로고, 몇 년 경제적 내용인수 50년 나눠주죠. 자, 그러면 1억 4천만 원을 얼마로 우리 나눠주면은, 1억 4천만 원을 5로 나눠주면은 5, 20, 58, 2,800만 원이 되겠죠. 자, 2,800원. 매년의 감가액은 2,8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매년의 감가인데 관찰 내용이 있거든요. 이 건물은 출입구가 협소하여 확장 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은 총 감가액은 2,800만 원, 물리적 감가죠. 요거는 2,800만 원에 연 몇 년 경과, 경과년수 2년이 경과했죠. 이 2년이 경과한 걸 곱해준 게 물리적 감가고, 이 확장 공사비 2천만 원 드는데 이게 바로 기능적 우리가 감가죠. 이 기능적 감가 2천만 원, 확장 공사비 요걸 더해주면은 총 감가액은 얼마가 나와요? 5천, 우리가 600만 원에 7,600만 원이 총 감가액이 되겠죠. 따라서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우리가 수정액을 빼는데, 재조달 원가는 14억 원이고 총 감가액, 감가 수정액 얼마죠? 우리가 7,600만 원을 뺐더니 13억 2,400만 원이 정답이네요. 13억 2,400만 원. 3번 정답인데, 우선은 관찰감가법 우리가 있다는 걸 명심해서 관찰감가법을 병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을 또 우선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1번 감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자, 감가 요인과 관련해서 이 기능적 감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죠.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의 위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균형의 원칙. 자, 물리적 기능적 감가인데, 자, 이 분해법에 있어서 이 내부적 감가는 이 물리적 감가와 이 기능적 감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물리적 감가는, 자, 이 물리적으로 가치 손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수선 비용과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수선을 해야 되겠죠. 치유 가능한 감가. 오히려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은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나누죠. 자, 기능적 감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개량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개량을 하죠. 치유 가능한 감가. 오히려 개량 비용이 많이 들면은 개량을 하지 않죠.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 요인과 치유 불가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경제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적합에 위배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경제적 감가이기 때문에 이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요. 경제적 감가는 모두 치유 가능 요인이 아니라 이 대상 물건의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이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입니다. 그래서 치유 불가능한 요인이죠. 4번 정답. 네? 자, 그리고 이 물리 기능적 감가 요인은 모두 건물의 감가 요인이나 이 경제적 감가 요인은 토지 건물 우리가 모두 해당이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에서 이렇게 감가액을 다 구하죠.
구해서 이걸 다 더해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이 분해법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정액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함으로 직선법이라고 하죠. 정액법의 특징이죠. 정률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가정하에 전년도 말 미상각 잔액에 매년에 동일 감가율을 곱해서 이를 매년의 감가액으로 정하는 방법. 정률법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매년의 감가율이 정률이죠. 매년의 감가율이 정률이기 때문에 이건 일정합니다. 감가율은 일정하다. 자, 정률법에서의 감가액은 사용 초년도에 상각액이 크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작아지죠.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하고 기계 등 동산의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상환기금법에서 매년의 상각액은 어떻게 돼요? 정액법의 경우보다 어떻게 돼요? 많고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이 매년의 감가액, 자, 이 매년의 감가액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액법이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고 정액법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가겠고 상환기금법도 일정한 금액이 상각이 되는데 상환기금법은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자가 있겠죠. 이자만큼 차이가 있고, 자, 정률법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정률법.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매년의 상각액은 상환기금법. 자, 상환기금법에서의 매년의 상각액은 정액법인 경우보다 어떻게 돼요? 적죠. 예? 적고, 그리고 초기의 적상가액, 자, 초기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에서 초기는 적상가액, 감정평가액이죠. 이 감정평가액인 적상가액은, 자, 내용연수, 최종,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 말기죠. 자, 최종 내용연수인데,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뭐가 돼? 우리가 바로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은 이렇게 적고, 왜냐? 감가누계액이 적거든요. 정액법보다. 정액법은 감가누계액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는 떨어지죠. 자, 이런 형태에서 정률법은 이런 형태로 내려오죠. 자, 여기서 초기의 적상가액은 뭐다? 정액법인 경우보다, 정액법보다 상환기금법은 많죠. 그래서 적다니까 틀렸네요. 4번 정답.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세밀히 관찰해서 감가수익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13번.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액법은 건물 등 부동산의 총감가액이죠. 요게 바로 뭐죠? 총감가액이죠. 이 총감가액을 단순한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뭐죠?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으로 삼는 방법인데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고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 틀린 지문이죠. 2번. 정률법은 기계 등 대상 물건의 매년 말 잔존가격, 즉 미상각 잔액에 동일 감가율을 곱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매년의 감가액은 뭐가 돼? 체감합니다. 틀린 지문. 상환기금법은 관상 등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에 감가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내용연수법 중 감가누계액이 가장 크다 하면 안 되죠. 감가누계액은 가장 작습니다. 상환기금법이. 틀린 지문. 관찰감가법은 대상 부동산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각종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관찰하여 구하는 방법인데 물리적 감가 요인에 어떻게 돼요? 산정에 적합하다 하니까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리적 감가 요인이 아니라 이 경제적 감가 요인 산정에 적합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 자, 분해법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분된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고 이걸 전부 이렇게 합산을 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죠. 5번 분해법 개념 정답입니다. 자, 14번 동일한 기능적 효용을 제공하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한 지 오래되어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이 크게 다른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건물의 재생산 원가에는 건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은 물론 부대 비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건물 비용을 구하는 기법에는 총량조사법, 그리고 부분별 단가 적용법인 구성단위법, 그리고 단위비교법, 비용지수법이 있습니다. 단위비교법은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용접근법의 감가상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건물의 실제 가치 손실을 의미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아야 한다. 뒤에가 틀렸네요. 회계에서의 감가상각과 내용이 같다 하면 안 되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정답. 건물의 물리적 퇴화, 여러분 퇴화는 감가입니다. 물리적 감가란 자연적인 마모에 의해서, 기능적 감가는 건물의 디자인이나 구조에 의해서, 또 원자재로 인해서, 경제적 감가는 인근적 공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자, 퇴화는 감가를 의미합니다. 자, 관찰 상태법에서는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면밀히 관찰하여 계산을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원가법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 자, 경제적 내용 연수를 조정하죠. 감가는 어떻게 돼요? 대상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감가의 개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 잔존 내용 연수라든지 유효 경관 연수를 고려해서 경제적 내용 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죠. 자, 대치 원가, 재조달 원가를 대치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치 원칙, 자, 재조달할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의 대치 가능해야 되겠죠. 대치 원칙. 자, 단위 구성법 또는 구성 단위법은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죠. 뭐를 구하는 거?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이 정답인데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영속 수정법, 이것은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의 거래 사례 보정 방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적산법에 관련된 16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